자, 오늘은 117페이지 할 차례네요. 117. 여기다 나중에 요일 적어요. 여기 적어. 수요일. 자, 117페이지에 이제 그 4번에 자,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자, 우리가 이제 등기부는 이제 세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표제부 하고 그다음에 갑구, 자, 을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표제부에는 이제 부동산 표시를 적는 데고 표시. 자, 토지라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죠. 요 1필지. 그다음 갑구는 소유권을 등기하는 데고,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죠.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건저당 설정이 그죠? 또 만약에 임차권도 등기한다면 을구입니다. 임차권 설정. 자, 을구죠. 자, 등기할 사항이 개념 보세요.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자, 부동산 물건의 동그라미죠.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또는 소멸을 등기합니다. 자, 개념을 정리합니다. 자, 먼저 이제 거기서 우리 2번 보존부터 먼저 오겠습니다. 2번 보존. 큰 파란 색깔 2번 보존. 제일 처음 한 등기가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존부터 먼저 해야죠. 자, 내가 이제 건물을 한번 보죠. 자, 건물을 내가 지었어요. 건물 짓는 것이 뭐죠? 신축이죠. 자, 그러면 건물의 요건이 뭐죠? 세 가지. 지붕과 기둥과 주된 벽이죠. 이걸 딱 갖추면 갑이 만약 신축을 2월 1일 했다. 갑이 소유자예요. 등기 안 해도 되죠? 딱. 그럼 자기가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가 민법 187조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죠? 처분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야? 소유권 보존 등기란 말이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 이제 자, 먼저 표제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건축물 대장을 첨부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서 여기다 이제 표제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하고 표제부하고 일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갑구를 이제 보존 등기하는 거죠. 소보, 소유자, 갑. 그러니까 제일 처음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 그래요. 보존은 소유권밖에 없어요. 자, 보존 개념 갑니다. 자, 보존이란, 자, 중요한 거 보자. 보존은 미등기 부동산이야. 미등기 부동산. 아직 등기 안 된 부동산에 관하여,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미 취득하고 있는, 이미 취득했죠. 옆에 적어 187조죠. 187조 법률의 규정으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의 존재를 확보하고 이를 공시하기 위해 동그라미 크게 쳐 처음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처음 하는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를 안 해도 이미 소유권 취득했어요. 언제? 건물은 뭐한때? 신축한 때. 자, 앞에 배웠던 거 줄거세요.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딱 소유권밖에 없어요. 보존은 소유권 보존밖에 없어요. 뭐 지상권 보존, 전세권 보존 이런 건 없다. 보존은 오로지 소유권 보존입니다. 자, 우리 저 처음에 배웠던 거 줄거세요.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그 1번 부동산을 원시 취득한 경우죠. 원시 취득, 처음 취득이죠. 자, 고란에 거 건물은 뭐죠? 신축. 자, 토지는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매립 만들면 이제 준공 받으면 이제 소유권 취득합니다. 우리 바다를 막는 게 공유수면 매립이에요. 그 다음 2번 규약상 공용분 취지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그때는 말소 등기와 더불어 갑구에다가 보존 등기합니다. 자,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 대표적인 얘기가 뭐죠? 우리 경로당이나 경로당 같은 게 규약상 공용 부분이죠. 경로당 또는 관리사무실 이런 걸 이제
팔아먹었다 그러면 말소한단 말이야. 등기를 말소하면 그때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우리 뒤에서 배웠어요. 차후에 또 배우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저 1번 올라간 1번 설정. 자, 설정은, 자, 조심해야 될 개념이 양걸 1번 권리의 설정이란 부동산 물권의, 자, 줄거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야. 소유권이 아닌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를 새로 만드는 창설하는 걸 설정이라고 그래. 설정. 이게 소유권에는 설정이란 말이 없어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새로 만드는 게 설정이야. 자, 설정 그런 점을 정리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 설정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자, 소유권이 아닌 것들. 자, 저거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자, 권리질권 설정, 임차권 설정, 환매권 설정 등입니다.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처음 취득한 뭐라고 그래? 설정이라고 그래. 설정. 그런 점을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매매대 3번 옵니다. 3번 이전. 자, 이전은 이제 권리 주체가 바뀌는 게 이전이죠. 자, 양으로 1번 이전이란 자, 첫 번째 줄 맨 뒤로 간 적 다음에 적.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걸 이전이라고 해. 이전.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거. 자, 만약에 이제, 자, 이 건물이 이제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 소유자가 갑이 아니라 매수인한테 넘어오죠. 이런 것을 소유권 이전이라고. 이제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거죠. 소유권 이전. 또는 뭐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 거세요. 이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모든 권리다야. 소유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이전합니다. 그 가로 읽어 나오죠. 지상권 이전, 지역권 이전, 전세권 이전, 임차권 이전도 포함됩니다. 자, 근데 다만 중요하세요. 다만. 너는 전번 주에 민법 시간에 배운 거야. 자, 다만. 자,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일체로 이전되기 때문에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이전할 수는 없다. 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역권은 절대로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이전할 수 없어요. 우리 지역권에서 배웠잖아. 자, 이거죠. 여기가 이제 요역지란 말이야. 자, 요역지 소유자가 을이에요. 그럼 요역지 소유자가 을이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지역권자 될 사람이야. 지역권자. 우리 통행지역권, 용수지역권 이거 배웠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갑이 을이 이 요역지를 비영한테 팔아요. 그럼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됐죠. 그러면 지역권도 같이 이전됩니다. 지역권도 같이 이전돼요. 항상 요역지 소유권하고 지역권 이전은 같이 가야 돼. 지역권만 이전 등기는 못해요. 지역권만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민법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다음 장.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양가로 2번. 자, 민법입니다. 자, 줄거 법률행위죠. 그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의 이전은 뭘 해야 되죠? 등기를 요한다. 여기 186조 민법. 그러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할 때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잘라주고 법률행위 반대말이 뭐죠?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187조죠. 그러나 다만 딱 한 개 나오죠. 점유, 시효 취득은 등기하죠. 점유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법률 규정 중에서 무슨 취득 시효는 점유 시효 취득은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외를 좀 기억하고.
자, 4번에 자, 변경에다가 자, 변경 가로 열고 적으세요. 변경 가로 열고 경정입니다. 자, 변경하고 경정 항상 같이 갑니다. 요거는 일부라고 적어. 일부를 고치는 거야. 일부 시정하는 등기. 일부를 고치는 등기를 변경이라. 변경 일부. 자, 변경이란 자, 줄거습니다. 기존 등기상 일부 나왔죠. 일부가 변동이 되어 일부입니다. 일부 등기가 실체와 불일치한 경우에 합니다. 자, 그러면 변경하고 경정하고 차이가 똑같이 일부인데 우리 다 배운 거예요. 변경은 자, 후발적이죠. 후발적 불일치죠. 후발적으로 불일치한 거죠. 후발적으로 바뀌는 거 쉽게 나중에 바뀌는 거. 우리 대표적인 애가 뭐였죠? 이름 바꾸는 개명 또는 주소 이전 이사 전거라 그러죠. 전거 이사 가는 거. 다음 경정은 원시제야. 처음부터 원시적 불일치죠. 원시적으로 잘못 원시적 하자. 처음부터 이건 이제 신청 차고 이런 거죠. 신청을 착각한 거죠. 처음부터 잘못 신청한 거죠. 자, 기억합니다. 자, 변경과 경정은 자, 일부가 잘못된 건데, 자, 변경은 후발적으로 바뀌는 거고, 이사 갔다, 전거, 이름 바꿨다, 개명. 자, 경정은 처음부터 잘못한 거죠. 예컨대 이 사람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그리고 홍길동이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졸았어요. 홍길동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 신청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홍길동으로 바꾸는 것은 경정입니다. 자,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보죠.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처럼 기존 등기단 변경이 생기는 시정하는 변경인데, 자, 넓은 의미에, 자, 줄거보세요.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는 협의의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를 포함한다. 이걸 기억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넓은 의미에, 자, 이렇게 광의의 변경 등기는 이 협의의 변경과 경정까지 합한다는 거죠. 변경과 경정 같이 공부합니다. 차이는 뭐라고요? 변경은 후발적 불일치고 경정은 원시적 불일치입니다. 다음 5번에 처분제한. 여기 이제 가장 어려워요. 처분제한은 일단은 처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팔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팔아먹을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는. 자, 양가로 1번 보세요. 처분의 제한이라 하면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자 가지는 일정한 줄거세요.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즉 처분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일단 그러나 할 수는 있어요. 처분을 못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그 양가로 2번 중에 표시하세요. 양가로 2번. 처분 제한 등기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왜? 남의 권리를 못 팔아먹게 하니까. 처분 제한 등기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다. 요 점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은 안 돼요. 예컨대 보세요.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세요. 예컨대 못하는 거. 자, 저당권 설정 계약에 수반한 경매금지 특약, 이거는 무효입니다. 저당권은 경매해가지고 우선 변제받는 권리잖아요. 그죠? 저당권자한테 경매 못하게 특약하면 이거는 무효야. 등기 못해. 자, 외워야 됩니다. 또 지상권 양도를 못하게 금지 특약은 이건 무효입니다. 지상권은 처분의 자유라고 그랬죠. 그죠? 지상권은 처분의 자유인데 지상권 못 팔아먹게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니까 등기 못하고 두 개 외워야 돼. 저당권 설정 계약하면서 경매 못 넣게 하는 특약 무효.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입니다. 왜? 법에 근거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줄에 바로 구체적으로 이제 줄거세요. 이제 이건 외워야 됩니다. 처분 제한 등기가 가능한 경우, 이건 외워야 돼요. 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체납 처분 압류 등기, 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잘라주세요. 요거는 이제 자 법원에서 하는 거다. 가압류 등기 저거 촉탁, 가처분 등기 촉탁. 자 세무서에서 하는 체납 처분 압류 등기도 촉탁,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촉탁 잘라주세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처분 제한 등기란 말이 나오면 처분 제한 등기 한번 해봅시다. 자 법원에서 하는 거 일단 가압류 등기, 자 그다음에 가처분 등기, 다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바로 압류 등기예요. 압류 좀 등기죠. 자 요거는 이제 법원에서 촉탁합니다.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야. 신청하면 안 돼요. 법원이 촉탁하는.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 세금 만났을 때 체납 처분 압류 등기. 요거는 세무서에서 합니다. 요거는 세무서가 촉탁해요. 일단 요 네 개를 외우세요. 처분 제한 등기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체납 압류 등기. 이걸 처분 제한 등기라 그래요. 예. 촉탁 등기야 촉탁 등기. 그렇게 외워놓고 그다음 그 뒤에는 이제 우리 민법에 나오는 거 보죠. 전세권에 대한 처분 제한의 특약 등기. 이건 저거 대항력입니다. 자, 전세권의 처분 제한 특약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우리 어제 배운 거예요. 어제 민법 시간에. 그다음 공유물 분할 불분할 특약 등기. 이거 몇 년 내였죠? 공유물 분할 못하게 특약 몇 년 내? 5년이었죠. 5년. 민법 시간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두 개는 민법이야. 전세권을 못 팔아먹게 처분 제한 특약 등기 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그 다음 공유물 불분할 약정 특약도 등기하면 대항력 생깁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다음 6번에 소멸. 자 소멸은 자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소멸 권리가 없어지는 거. 자 소멸은 이렇게 하세요. 자, 소멸은 자, 조심한다. 소멸은 자 권리의 소멸은 말소 등기합니다. 권리가 소멸되면 무슨 등기? 말소 등기입니다. 자 부동산이 소멸되면 멸실 등기를 해요. 자, 자기 갑니다. 자 소멸. 자 권리가 소멸되면 무슨 등기? 말소 등기. 부동산이 소멸되면 멸실 등기라고 그래. 멸실 등기.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권리가 소멸됐다 무슨 등기? 말소 등기. 부동산이 소멸됐다 멸실 등기입니다. 자 그럼 기본 개념 알겠죠, 그죠? 자 그다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처분 제한입니다.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일단 4개 먼저 해보죠. 뭐죠?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체납 압류 등기. 이거는 촉탁 등기입니다. 신청하면 무효입니다. 촉탁 등기야. 자, 그런 저기 이제 제4절에 부동산 등기의 효력. 자, 이거는 실제 민법이다. 민법. 자, 채무만 갑니다. 1. 물권 변동의 효력. 그 186조죠. 자, 양가로 1번 줄거세요. 부동산에 관한 무슨 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뭐하여야?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게 바로 물권 변동의 효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효력이에요. 등기한 때 소유권 변경, 지상권 변경, 지역권 변경 된다는 거죠.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3번 좀 내려와 보세요. 3번. 양가로 2번. 자,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시점 줄거. 자, 물권 변동 나오면 쉽게 해서 소유권 취득으로 바꾸면 쉬워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딱 접수한 때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줄거세요. 등기를 마한 때,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접수한 때. 그 점 기억해야 됩니다. 뭐 한 때? 접수한 때.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면
줄 서야 돼? 번호표 뽑아야 돼? 번호 뽑잖아. 그 번호표가 바로 접수번호예요. 등기소에 가면 접수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자, 양가로 3번은 민법 중요 표시. 자, 등기는 물건 변동에 줄거세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심표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걸 주의하라 그랬죠. 지금 바로 외운다. 자, 아까 봤다. 등기함으로써 물건이 뭐라 그랬죠?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한다가 아니잖아. 존속 요건이 아니다. 자, 고로 즉, 자, 줄거세요. 워낙 자주 나와.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부적법 말소되더라도 잘못 말소죠. 효력 소멸 안 해요. 회복 등기하게 되면, 자, 종전 등기 효력을 유지함으로 줄거세요. 이미 발생한 물건 변동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 점을 기억해야 돼요. 자, 부적법 잘못 말소됐어 보세요. 자, 여기 이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2월 1일 날 을이 소유자야. 이 소유권이 이제 권리가 효력이 발생했죠. 근데 한 열흘 있다가 2월 20일 날 이병이라는 사람이 와서 잘못해가지고 부적법 말소 신청, 부적법 잘못 말소가 됐어요. 잘못 말소되어도 이 소유권의 효력이 영향 미친답니다? 안 미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로 계속 추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대항적 효력, 줄이면 대항력이죠. 대항력은 땡땡적어 제3자한테 주장하는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그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 자, 땡땡 적어서 이거는, 자, 임의적 등기사항, 임의적 등기사항이야.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대항적 효력이라고 해. 등기하면 대항력 생겨요. 등기 안 해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등기하면 제3자한테 대항하는 거죠. 자, 여기서 가끔 나오면 보면, 자, 양가로 3번 보세요. 3번.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이나 치료나 직업시기 등 이런 것은 등기 안 해도 효력은 발생해요. 그러나 등기하면 제3자한테 대항력이 생기는 거야. 특히 4번 아까 했던 거,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양도금지 특약. 자, 줄보세요. 양도금지 특약도 대항력입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 3번에 순위 확정적 효력 중요 표시하세요. 순위가 딱 확정되는 효력이야. 확정되는 효력. 순위 확정력. 자, 1번 의 보세요. 자, 이건 의를 잘 봐야 돼. 확정력. 자, 어떤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자, 줄거세요. 등기된 권리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 전후로 확정되는 효력을 순위 확정력이라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 줄 맨 뒤에 현행 부동산 법원. 자, 줄거세요. 자, 줄겁습니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무슨 순서?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거야.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순위 딱 확정력. 순위가 확정됐다. 우리 민법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자, 을구 등기를 보니까 특히 을구 등기를 보니까, 자, 1순위에 요걸 순위 번호라 그래. 순위 번호. 1순위에 저당권자 을. 자, 2순위에 전세권자 병. 3순위에 저당권자 뭐 정이 있다. 그러면 1순위가 확정되고 2순위가 확정되고 3순위가 확정됐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 경락이 됐다. 5개. 그러면 1순위가 먼저 우선 변제받고 2순위가 받고 3순위가 받는다. 이게 이제 순위 확정력이라 그래요. 자, 갑니다. 이번에 등기 순서는, 자, 양걸 1번 주등기 순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줄 줄거세요. 두 번째 줄. 등기 전후는
등기 기록 중 줄거세요. 같은 구입니다. 같은 구. 한자는 동구야. 자, 같은 구. 같은 구. 영어로 한자로 쓰면 동구라는 거죠. 같은 구. 자, 동구. 같은 구에 한 등기는 줄거세요. 순위 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 별구에 한 등기 순위는 접수 번호에 의한다. 이걸 외웁니다. 거꾸로 잘 나와요. 자, 이와 같이 구가 같아. 을구와 을구. 을구와 을구는 순위 번호에 의하는 거죠. 근데 구가 다르다. 갑구하고 을구. 자, 갑구에 이게 이제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순위 번호 3순위라고 하죠. 가압류권자 A. 을구에 3순위의 저당권자 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 구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이걸 다른 구라는 거야. 다른 구는 순위 번호에 의하면 3순위하고 3순위는 똑같으니 안 되잖아. 다른 구는 순위 번호가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접수 번호가 있어요. 여기 접수 번호. 여기 접수 번호가 우리 아까 은행이가 뭐 뽑으라 그랬어? 번호 뽑으랬죠. 이게 접수 번호야. 여기 제 1005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접수 번호 1006 이렇게 돼 있어. 뭐가 빠르다? 이게 빠르죠? 이게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걸 잘한다. 같은 구는 순위 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는 접수 번호에 의합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해? 접수 번호가 더 중요한 거야. 여기다. 구가 다르면 접수 번호, 구가 같으면 순위 번호에 의합니다. 그거 거꾸로 잘 내요. 같은 구는 접수 번호, 다른 구는 순위 번호. 그럼 X야. 같은 구가 순위 번호 1순위, 2순위, 3순위, 다른 구는 접수 번호에 의합니다. 그 점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양가로 2번에 부기등기 순입니다. 자, 부기등기는 자, 여기 갑니다. 자, 1순위, 2순위, 3순위 하다가 여기 가다가 자, 1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1의 1 저당권 이전 저당권자 뭐 A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기등기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해요. 이 사람은 1순위라 그러면 1-1이 뭐보다 빠르게 해서 2보다 우선하죠. 3보다 우선하죠.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합니다. 1-1이 2순위보다 우선합니다. 자, 거기 보세요. 줄거세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잘라주고. 자, 또 갑니다. 또 부기등기 상호간이 있어. 1의 1에 1의 2, 1의 3, 1의 4 이렇게 돼 있어. 부기등기가 많죠. 그럼 부기등기 순위는 요 부기등기 순위에 합니다. 1-1이 1-2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부기등기 순위에 합니다. 뒤에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가 이제 부기등기 전후에 합니다. 잘 기억해야 된다. 부기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한다? 주등기 순위에 합니다. 그래서 1-1이 2순위보다 우선해요. 그런데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부기등기 순위에 합니다. 다음 양가로 3번 또 중요한 표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순위. 요거는 땡땡이고 이걸 순위 보전의 효력이라고 그러죠. 순위 보전의 효력. 가등기에서 배웠죠. 저번주 순위 보전의 효력. 자, 줄였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한다고?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걸 무슨 효력? 순위 보전의 효력.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저번주에 했던 가등기 한번 보죠. 자, 여기는 2순위의 가등기권자 을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3순위, 뭐 4순위, 5순위 이런 게 있다고 하죠. 있고 나중에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요걸 그대로 적어준다 그랬죠. 이렇게 되죠. 하고 소유자 을 이렇게 딱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한다? 가등기 순위에 하는 거. 이게 바로 순위 보전의 효력이죠. 그럼 이거는 나중에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는 자 가등기 순위에 한다. 이걸 무슨 효력? 순위 보전의 효력이라 그랬어요. 다음 4번 말소 회복 등기 순위는 땡땡 원상 회복이죠. 원상 회복입니다. 말소 회복 등기는 원래 상태를 회복해. 자, 줄었죠.
말소 회복 등기는 종전 등기와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보유한다. 이게 바로 원상 회복입니다. 자, 말소 회복 등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뒤에서 배웠던 거야. 배웠던 거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자, 여기 2순위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다음 3순위, 4순위, 5순위 이렇게 있었다. 자, 이게 이제 부적법 잘못 말소됐어요. 잘못됐습니다. 부적법 잘못 말소, 이거는 아니죠, 그죠? 아까 했죠? 저당권. 그럼 이걸 회복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걸 말소 회복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회복은 6에서 2번 저당권 말소 회복, 이렇게 말소 회복 등기를 합니다. 하고 나면 요걸 그대로 다시 적어줘요. 그래서 원상 회복이다. 이렇게 저당권자 을 이렇게 적어주니까 말소 회복하면 종전 순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급표죠? 종전 순위 회복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뭐하고 비슷해요?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한다. 이건 좀 비슷해요. 자, 다시 거꾸로 가보자. 4번 말소 회복 등기 순위는 종전 등기 순위에 한다. 원상 회복이야. 그 다음에 양거로 3번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2번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부기등기 순위에 의한다. 다음 양거로 1번에 주등기 순위에서는, 자, 동그라미 1번 동구 같은 구는 무슨 번호? 같은 구 순위 번호에 하고 다른 구는 접수 번호예요. 일단 다른 구가 더 중요하다. 다른 구는 접수 번호, 같은 구는 순위 번호입니다. 자,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 저 뒤에 양식 한번 보도록 하죠. 비교. 저 뒤에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볼까요? 각종 권리에서. 어디에 한 대 나오나? 복잡한 등기가 잘 없어요. 238페이지 와보세요. 전세권 한번 보세요. 238 찾았어요? 238쪽. 거기 이제 전세권 설정 기재인데, 자, 을구 맨 왼쪽에 무슨 번호라고 되어 있죠? 순위 번호 이렇게 되어 있잖아. 순위 번호니까 그거는 같은 구는 순위 번호야. 순위 번호가 1순위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죠? 1-1 부기등기가 있죠. 1순위 같은 구야. 그 옆에 이제 등기 목적은 전세권 설정. 자, 접수에 보세요. 접수에 1988년 3월을 제3005 줄보세요. 제3005 이게 바로 접수번호야. 접수번호. 요거는 이제 다른 구하고 비교할 때는 접수번호 비교하는 거야. 접수번호는 다른 구, 순위번호는 같은 구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이제 같은 순위번호 받고 접수번호 받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0페이지 와보세요. 210쪽 210페이지. 찾았어요? 그 위에 보면 표제부, 표제부 동그라미 쳐. 표제부는 갑구 얼구가 아니죠. 표제부는 순위번호가 없고 맨 왼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 표시번호라고 되어 있죠. 그걸 기억해야 돼. 표제부는 순위번호가 없고 표시번호예요. 왜? 표제부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권리 비교를 안 하니까. 갑구 얼구에는 순위번호인데 표제부는 표시번호예요. 그리고 순위번호 없고, 그 다음 접수가 언제야? 1992년 3월 5일이죠. 거기 제 몇 호 있어 없어? 없죠. 여기에 접수번호가 없어요. 표제부는. 왜? 표제부는 갑구 얼구가 비교를 안 하니까. 그거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예, 표제부는 뭐가 없다? 순위번호하고 접수번호가 없어요. 접수번호가. 자, 근데 밑에 보세요. 이제 갑구죠. 갑구는 순위번호가 있죠. 몇 순위?
1순위 무조건 1순위는 뭐라고 그랬어? 소유권 보존이라고 그랬잖아. 보존. 그 등기 목적이 소유권 보존. 이제 접수 연월이라고 뭐가 나와? 접수번호 나오잖아요. 자, 갑구 을구는 접수번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한 개씩 한 개씩 우리 알아가는 거예요. 자,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등기를 어려워하는 게 기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용어를 잘 배워야 돼. 자, 그래서 이제 표제 부위는 뭐가 없다고? 순위 번호하고 접수 번호가 없어요. 왜? 순위 번호하고 접수 번호는 권리에만 있는 거야. 권리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순위 번호고, 그 다음 등기는 무슨 순서로 한다 그랬어? 접수 번호 순서예요. 자, 120쪽으로 돌아오세요. 저 4번에 등기의 추정력. 자, 중요한 표시는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등기의 권리 추정력입니다. 자, 의 줄거세요. 의.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줄거세요. 실체적 권리관계, 실질적 권리관계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효력을 추정력이라 그래요. 자, 추정력. 네.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효력이 추정력이에요. 자, 여기 만약에 자, 갑부 하겠습니다. 자, 갑부에 항상 1순위는 뭐라고 그랬죠? 1순위는 무슨 등기야?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은 소유권밖에 없어요. 소유자 갑. 그 다음 팔았다 이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자 을. 이와 같이 권리 주체가 바뀌는 게 이전 등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 사람 여기다가 자, 등기 원인 자, 매매 2024년 1월 1일 접수번호 제1005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을은 자, 24년 1월 1일 날 매매 계약해 가지고 현재 을이라고 추정이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합니다. 자, 추정되는 사람은 입증 책임이 면제되죠. 입증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무효등기다 그럼 갑이 상대방이 오히려 이거 무효라고 상대방이 반대 증거로 입증하는 걸 반증이라고 그래. 반대 증거로 입증을 했을 때 요게 추정력이 깨져요. 자, 그거 나옵니다. 자, 이에 따라 줄거세요. 자, 추정되니까 이에 따라 등기의 진실성을 줄거 부인하려는 자, 부인하려는 자 이퀄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갑이 그 사실 주장과 입증 책임이 있다. 입증 책임이 바로 반대 증거로 입증합니다. 반증으로 입증 책임이 있으면 그거 나오죠. 반대 증거에 의해서 추정력은 깨어진다. 잘 기억합니다. 추정되는 사람은 입증 책임이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상대방이 반대 증거로 입증해야 추정력이 깨어진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맨 오른쪽 맨 위에 줄 보세요. 여기에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 규정은 없어요. 법 조문은 없어요. 없지만 판례가 인정합니다. 판례가 인정한다. 자, 이거 기억하죠? 자, 우리 추정력은 자, 부동산은 자, 지금 나옵니다. 자, 부동산은 자, 등기하에 추정력이 있습니다. 등기한 사람이 권리자로 추정돼. 권리자 추정. 자, 부동산은 뭐에 추정된다? 등기. 여기다가 소유자 을이라고 등기해야 소유권자로 추정돼. 동사는 뭐였죠? 동사는 등기가 아니라 뭐 이거는 자, 판례입니다. 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자, 동사는 민법 200조가 있어요. 민법. 동사는 뭐 하는 사람이 추정돼? 동사는 공시방법이 뭐야? 점유잖아, 점유. 동사는 점유가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이거는 법 조문이죠. 민법 200조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땅 샀다. 빨리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그래 내가 추정돼. 내가 동산 시계 반지 샀다. 빨리 뭐 해야 돼? 점유해야 돼. 그래야 내가 소유자로 추정돼. 항상 이제 공부할 때 부동산은 뭐가 추정력이 있다? 등기. 동산은 점유. 이겁니다. 부동산은 요거는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법 조문 없어. 근데
동사는 200조 법조문이 있어요. 자, 2번 추정력의 이제 구체적 내용이, 자, 양걸 1번 동그라미 쳐. 절차의 적법 추정. 적법한 절차 있다고 추정돼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자, 등기 신청할 때, 자,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그리고 첨부 서면을 가져가요. 첨부 서면. 첨부 서면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 우리 등기 필증하고 인감 증명서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토지거래 허가증 이런 걸 첨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이 적법 절차로 추정돼요. 적법한 절차로 추정됩니다. 예컨대 보세요. 두 번째 줄. 예컨대 농지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받은 걸로 동그라미 추정됩니다. 줄여서 농취증입니다. 자, 농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 그러면 농취증 첨부한 걸로 추정되고, 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법원에 적법한 매각 허가 결정이 있다는 것이 추정이 됩니다. 이런 게 절차의 적법 추정입니다. 다음 양거리로 가장 중요한 거죠. 등기된 권리의 적법 추정. 권리의 적법 추정. 권리가 적법하다고 추정돼요. 예컨대 줄거세요. 민법입니다. 전부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저당권의 존재도 추정되고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됩니다. 자, 왜 그렇게 했어요? 저당권은 주된 권리가 어제 배웠죠. 뭐야? 피담보 채권이고 종된 권리가 저당권이잖아. 저당권 설정 등기되면 저당권도 존재되고 채권도 존재한 걸로 추정됩니다. 자, 양가로 한번 줄것도 등기 원인도 적법하다고 추정돼. 등기 원인도 적법하다고 추정된다. 자, 두 번째 줄. 자, 예컨대 갑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치세요.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매매했다는 등기 원인이 조심해야 되는 추정되니까 그 매매라는 등기 원인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 즉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무효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바로 이거죠. 현재 을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니까 이 매매도 유효라고 추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갑이 이건 무효다라고 갑이 입증을 해야 추정이 깨집니다. 다음 4번에 추정력 인적 범위는, 자, 줄거세요.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의 뿐만 아니라 줄거세요. 권리변동 당사자 갑을 사이에도 미친다. 바로 이겁니다. 자, 갑과 을이 지금 매매했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도 이 사람이 적법한 권리 추정되는 거야. 자, 을은 제3자 병에 대해서도 내가 소유자다라고 추정되고 변동 당사자 갑에게도 내가 소유자라고 추정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추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바로 옆에 볼까요? 첫째 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이전 등기 명의자 을은 제3자 병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 갑에 대해서도 적법한 소유권 취득으로 추정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바로 이겁니다. 자, 조심해야 돼. 동사는 점유의 적법 추정이야. 동사는 점유입니다. 부동산하고 달라요. 자, 맨 밑에 줄거세요. 이제 5번에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된다.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민법 제200조라고 되어 있죠. 동산입니다. 동산에 안 한다. 자, 지금 바로 해봅시다. 부동산은 어디에 추정된다? 등기한 사람이 추정돼. 동산은 뭐 한 사람이? 점유한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그래,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3번에 그 추정력의 부수적 효과는 중요하지 않고, 자, 맨 밑에 추정력에서 박스 안에 부정 동그라미 쳐. 자, 부정이라는 뜻은 추정되지 않는 거. 요거는 자주 나와요. 자, 추정되지 않는 거. 자, 추정되지 않는 거. 자, 첫째 1번 가등기 줄거세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뭐만 있다 그래서 딱 한 게 뭐라? 가등기는 무슨 효력만? 순위 보전의 효력만 있어요. 가등기는 추정력 없다. 순위 보전의 효력만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가등기는. 그 다음 또 2번 찾아 나와. 자, 사자. 죽은 사람이 등기할 수 있어 없어? 못하잖아. 사자 명의의 등기 추정력 없어요. 또 허무인 명의의 등기 두 개 내워야 됩니다. 사자 명의로 등기했다. 추정력 없어요. 허무인은 없는 사람이야. 허무인 없는 사람 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자, 그 다음 3번은 지우고요. 3 지워버리고 다음 자 4번에 자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요게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하나 요게 땡땡 적으세요. 모두 생략 등기라고 적어.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민법 시간에 한 겁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모두 생략은 뭐부터 생략했죠? 머리부터 생략한 거잖아. 우리 모두 발음 그래. 처음 발음. 자 원래 등기 이렇게 보세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죠.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187조 단서에 보면 자 상, 공, 방, 경, 기타 이게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게 신축을 이용했다. 소유권 취득했어요. 등기 안 해도 돼. 그러나 단서에 뭐 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죠. 처분 요건은 등기하는 거 팔아먹으려고. 근데 갑이 이제 이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면 자 매매로 너한테 팔아먹으려면 이제 보존 등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 등록하고 건축물 대장 등본 첨부해서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등기했어요. 그리고 자 여기죠.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단 말이야. 이 순위로 소유권 이전 소유자을 이렇게 등기해야 돼요. 이게 원칙인데 자 요걸 빼먹고 자 처음을 보존 등기를 빼먹고 막바로 누구한테로 을 앞으로 보존 등기하는 걸 모두 생략 등기라 그래요. 그래도 일단은 뭐라 그랬죠? 유효하다 그랬어요. 왜? 매매가 유효하니까. 자 그런데 조심해야 돼.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팔아먹어서 갑이 이렇게 팔아먹고 나서 나는 매매를 부인하게 돼요. 나 매매한 일 없다 라고 부인하면 이 사람 추정이 깨져요. 추정이 깨지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 을이 입증해야 돼요. 자 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다시 읽으면 4번 전 소유자 갑 시기하면 신축자의 신축자 전소의 신축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이거는 추정력이 깨집니다. 그 세 개 잘 기억. 1. 가등기 추정력 없다. 2. 사자명의 등기 추정력 없다. 허무인 명의 등기 추정력 없다. 그 다음에 3번은 지우라 그랬고 4번에서 모두 생략 등기 했을 때 자 갑이 매매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이 깨집니다. 그 다음 5번도 줄 5번 사실의 등기 이퀄 저거 표제부 등기입니다. 사실의 등기 같은 말이 뭐라고? 표제부 등기야. 표제부는 사실을 등기하잖아요. 표시. 자, 토지라면 뭐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건물이라면 요 소재, 지번, 면적은 똑같아요. 소재, 지번, 면적은 똑같은데 지목이 아니죠. 지목이 아니라 뭘 적어야죠? 요 구조와 종류죠.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뭐 종류, 건물 이런 거. 자, 이거는 사실 등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추정이 없어요. 추정 없습니다. 무슨 등기만 추정이 있어? 권리 등기인 갑구, 을구에만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적법한 사실의 등기는 추정이 없다는 거 땡땡 읽어보면 등기는 권리를 공시한 제도이므로 줄거세요. 사실 등기 같은 말 표제부에는 추정이 없다. 미치지 않는다. 추정력은 권리 등기만 추정력이 있어요. 갑구, 을구 등기만 추정력이 있고 표제부는 추정력이 없다. 다음 6번 건축물 대장은 등기가 아니잖아요. 지우세요. 그는 대장은 지우고 시험 안 나오고
자, 폐쇄 등기부도 지웁니다. 지우고 필요 없고요. 자, 또 한 장 넘겨보세요. 넘기면 5번의 점유적이로는 지우세요. 시험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6번 중에 표시하세요. 후등기 저지력. 같은 말 형식적 확정력. 이건 땡땡 적으세요. 이거는 무효등기의 효력이요. 저거 무효등기. 무효등기도 효력이 있어. 무슨 효력?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입니다. 자, 살짝 읽어보죠. 줄 긋지를 말고요. 어떤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자, 거기까지 줄 긋. 어떤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까지 줄 긋고 그냥 줄 긋집을 읽어 나갑니다.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줄 긋세요. 무효등기라도 형식상 효력을 가지므로, 그래서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그래. 형식상 효력을 가지므로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그것을 줄 긋세요. 무효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자, 그것과 무효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등기할 수가 없다. 이것을 후등기적 형식적 확정력이라 그럽니다. 자, 근데 보세요. 무효등기도 효력이 있어. 이걸 무슨 효력이라 그래? 후등기. 뒤에 등기를 못하게 하는 거야. 후등기를 저지시킨다는 저지력. 같은 말이 형식적으로는 딱 확정되어 있다는 거야. 확정력. 형식적 확정력. 자, 액션 보죠. 얼구입니다. 얼구에 이순위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요. 전세권자 을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민법으로 갑니다. 자, 이 한 개의 땅에 전세권자 을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세권자 병이 둘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일물일권자 입안이죠. 두 개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사실은 무효야.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여기다가 이제 3 전세권자 병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걸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이라 그래. 그럼 요걸 이제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부터 먼저 말소를 시켜야 돼요. 왜?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먼저 여기다가 3번에서 2번 전세권 말소 이렇게 해서 요걸 말소시키고 나서 요렇게 등기가 들어야 됩니다. 요걸 무슨 등기?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얘가 거기 나와. 한번 보죠. 자, 예컨대 갑니다. 예컨대 이 보존 등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설명하고 가죠. 이 보통 시험이 전세권 가지고 많이 내요. 자, 이 보존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 보존이 안 되니까 여기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상 이게 무효등기야. 무효등기입니다. 무효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 말소를 시켜야죠, 그죠? 근데 말소를 안 시키고 또 여기 이순위의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걸 말소를 먼저 해야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거죠. 올 후등기 저지력이라. 예컨대 보세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자, 줄 거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되어 있으면 자, 계속 줄 긋는다. 비록 당해 보존 등기가 무권리자 명의로 격려된 자, 줄 거예요. 무효 등기라도 그 무효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가 없다. 잘라주세요. 이게 바로 후등기 저지력이야. 무효 등기가 있어도 그걸 말소하지 않고 똑같은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그래. 일물 일권주의 때문에 그래. 더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전세권 다 중요 표시하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한 당해 전세권 등기가 실체관계에 법에서 줄 거세요. 무효 등기를 할지라도 전세권 무효 등기를 할지라도 당해 무효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일한 같은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전세권 등기를 허용되지 않는다. 이걸 무슨 등기? 후등기 저지력. 그렇게 기억하세요. 무효 등기도 효력이 딱 한 개 있어요. 그게 무슨 효력이라고? 후등기 저지력. 그러니까 무효 등기를 먼저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후등기 저지력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등기의 유효권 옆에 적어. 이거는 민법이나 민법. 오히려 등기법보다 민법에서 더 많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민법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민법 공부하겠습니다.